대구에 2개, 광주에 2개, 대전에 하나, 청주에 하나, 진천에 하나, 여주에 하나. 가격이 수정될 것 같다. 100% 받을 수 있게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안녕하세요, TKC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숑나입니다. 1월 6일 수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3 슈퍼차저 증설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해요. 네, 또 탈퇴된 코라님이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이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슈퍼차저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도에 표시해 준 거고요. 얼마 전에 왜 일본의 V3 슈퍼차저 설치 시작됐다. 네. 왜 일본은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벌써 하냐?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움직였네요. 네, 우리가 더 많아요. 네. 아, 슈퍼차저 개수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수도권 위주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지방의 경우에는 대구에 2개, 광주에 2개, 대전에 하나, 청주에 하나, 진천에 하나, 여주에 하나. 네, 이렇게 늘어나.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일단은 울진의 계획이 취소가 됐고요. 아, 취소가 됐나요? 네. 그리고 저 동해안 따라서 쭉 충전소가 없죠. 네, 없어요. 그리고 또 경북 지역은 상주 하나 빼고는 완전 전멸이에요.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충전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강원도 군수님께서 좀 여행 관광 도시인데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상으로 보면 V3로 증설된다는 거가 일단은 좋은 소식이고요. 아무래도 좀 수도권 위주로 좀 많이 보급이 되는 거고. 몇 개 장소는 약간 어이없는 곳도 있고 춘천은 여전히 안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증설이 되는 거고요. 1분기에는 광교, 동대구, 여주, 용인, 일산, 진천. 서울 쪽에 늘어나는 건 3분기 위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해당 지역의 어디인지도 친절하게 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어디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지금 27개죠? 새로 생기는 게 27개가 전부 V3라는 거. 네, V3라는 거. 250kW 최고속도. 최대 250kW인데. 네. 근데 짓는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테슬라 코리아가 대표님께서 한국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셨습니다. 울진과 의정부 두 곳은 취소가 됐다는 아쉬운 소식이고요. 어쨌든 뭐 계속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라님 감사하고요. 랜디님께서 올려주신 글이네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서먼. 우리가 녹화하면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요거죠. 서먼에 대해서. 기둥을 긁는 경우가 있다. 네네. 그림에서 보시면 센서가 없는 부분 있죠. 저 센서가 없는 부분에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 기둥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쵸. 한국은 여기에 기둥이 있을 때 그 기둥을 못 봅니다.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못 보기 때문에 그걸 없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틀어서 긁어버리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그거예요.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둥이 다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나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긴 센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안 긁고 어떤 때는 긁는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직진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옆차와의 간격이 너무 가까울 경우에 사실 왼쪽으로 저렇게 긁을 만큼 꺾는 일은 거의 없죠. 근데 긁는 경우가 사람이 앞에 서 있어서 행인을 피하는 로직이 있죠. 그래서 피할 때 그럴 때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서먼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알고리즘 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서먼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꺼내는 거는 틀지 않는 걸로 알고리즘을 짜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거는 나오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굳이 핸들을 트는 기능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만 꺼내주는 것만도 옵션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된다 하고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쓸데없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먼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그 옆에를 반응을 해서 틀어서 꺼내주는 게 있잖아요. 옵션에 조향 금지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 그게 있으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쓸 것 같은데요.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쓰는 기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태입니다. 롱레인지 가격 변화라는 글 구룡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피셜은 아니네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수정될 것 같다. 이제 네. 보조금이 6천만 원 이하만 100%가 확정이 되면 네. 가격을 좀 조정해서 이제 100% 받을 수 있게끔 롱렌지 네네.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네네. 이제 뇌피셜이고요. 네, 근데 단순 카더라나 뇌피셜은 아니고요. 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금 뭐 이게 제가 공식적으로 크로스 체크 밝힐 해주시는 수는 건가요? 없고요. 네. 일단 제가 글을 하나 또 썼어요. 그런 네. 글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네. 네, 출고량이 많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네.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어쨌든 그 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확정이 되면 네. 가격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네. 글 구독님께서 공유해 주셨고요. 전기차 충전 불법 주차 참교육 신고법 모르는 분 보세요. 네. 카슐랭님이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공유해 주신 글 같아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몰라서 못하셨던 분들은 이 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을 몰라서 그냥 뭐 하지 말지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네, 국민 안전신문고 앱 설치하셔서 신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직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다른 전기차 유저분들도 충전하실 때 방해를 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신고 몇 번 했었는데 계도 기간이어서 그런지 그냥 주의만 줬다라고 네. 안내를 많이 받았었는데 문콕 페인트는 안 까졌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제 글이네요. 모델 3 같은 경우에 문의 그 재질이 강철이 아니고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되게 있어가지고 피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문콕이 좀 크게 나거나 하면 그 센터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입고해서 페인트 다시 칠하고 여기 이제 덧댄다고 하죠. 왜. 네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도장이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재도장을 하게 되면 강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클리어층도 약해지고 그래서 도장을 안 하고 이 부분만 핀 거예요. 네. 예, 안쪽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서 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살짝 자국이 있네요. 살짝 자국이 있네요. 살짝. 네네, 네, 살짝. 살짝 자국이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는 안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강철이었으면 네. 일반적인 문이었으면 됐을 텐데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100%까지는 저 안 정도면 나왔고. 오너만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자국이죠. 네. 딱 그 부분을 보려고 해야 보이는 정도고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그 칠이 까지지가 않고 원 도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여서 덴트 하는 걸로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페인트 층이, 저는 페인트가 좀 까졌어도 되도록이면 그냥 덴트 하는 선에서만 마무리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기 덴트 업체도 소개해 주셨던데 네네. 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비용은 제가 그때 7만 원인가요? 음. 금액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저도 저분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 있나요, 문콕? 네. 네, 저. 아, 문콕은 아닌데 네. 덴트를 할 만한 데가 있어요. 네. 한번 의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분을 알게 된 게 이분이 거기에 나왔었어요. 극한 직업이었나? 네. 거기에 거기에 나왔어가지고. 네. 네. 너무 광고가 되니까. 네네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네. 근처에 있는 덴트집 가서 하시면 네. 됩니다. 굳이 네네. 뭐, 멀리서 찾아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다음 글 볼게요. 네, 0%인데 도로 한복판이에요. 어떡하죠? 아, 충전소 가는 길인데 1km만 가면 되는데 네. 중간에 서지는 않겠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20km 정도까지는 네네. 0이 되더라도 네네. 네, 그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셨을지 좀 궁금한데 이제 네. 뭐 아마 직전 휴게소에서는 충전 중이어가지고 다음 휴게소 가서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20%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네. 떨어지더라도 바로 충전하면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배터리. 0km가 남을 때까지 저렇게 달리셨는데 네, 얼음이 안 사라졌어요? 눈꽃 모양이? 네. 왜냐면 네. 일단 2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전기를 아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열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도 네, 아마 아끼는 쪽으로 시스템이 세팅돼 있어서 그런 거 근데 아닌가. 0km까지 올 때까지 네. 뭐 한 100km 정도 달리셨다고 한다면 네, 예열을 하지 않아도 네. 배터리가 뜨거워졌을 그렇죠. 텐데. 주행 중일 때는요. 네네. 그래서 근데 약간 20% 아래로 주의하는 떨어졌는데 그 시간이 좀 길었나 보죠. 그러면 그 열이 식으면서 다시 눈꽃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왜 우리 휴게소 내비게이션 보면은 마지막 휴게소입니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휴게소라고 나오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거기 가면 꼭 두세 대씩 있어요. 네. 마지막 충전소라고. 네, 저도 항상 휴게소에 충전하러 들어갈 때 여기에서 충전을 못할 거 계산하고 들어갑니다. 네. 배터리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유가 없는데 마지막 충전소에서 마지막 휴게소에서 해야지라고 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거의 100%예요. 마지막 휴게소에는 대기하실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좀 앞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면 왜 얼마 전에 랜디님께서 EV 인프라 공유해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충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충전한 시간이 몇 분이나 됐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아마 충전 중이긴 하지만 충전 시작한 지 20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가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 휴게소까지는 가지 마시고 이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걱정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배터리가 이제 낮아지면 수위가 낮아지면 배터리 건강에 많이 안 좋을 텐데라고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어서 바로 충전하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제일 먼저 개선돼야 된다고 느끼는 게 그 와이어를 한번 당겼을 때는 고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지금 현재 그 방식은 유지 보수하기 편한 방식이고요. 사용자랑은 좀 와이어가 달려 있는 충전기 중에 시그넷 EV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 충전기는 전동식으로 드르륵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정이 되죠. 여성분들한테 특히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당기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저 봤어요. 다음 글은 남편이랑 차박 가능할까요? 모델 3 차량인데 저는 와이프랑 차박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깨 쪽은 여유가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으로 극복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이 부천 단그레님 댓글. 남편하고는 조금 좁은 편, 남친은 여유 있음. 사랑으로 극복. 이분 뭐 댓글 학원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 센스. 감동의 댓글들이 막 넘치죠. 이게 현실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저도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저희 와이프가 좀 순한 편인데 저랑 자다가 부딪히면 좀 이렇게 밀어냅니다. 저를 차박하다가. 껴안고 자면 나름 괜찮아요. 189신데 두 분이 다 크신데. 와, 189면 불편해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헤드레스트 부분 있잖아요. 뒷좌석에서 헤드레스트 부분에 베개를 놓고 누웠을 때 제가 키가 178인데 좀 닿거든요. 근데 189시면 거의 그 1열과 2열 사이에 뭔가를 메꿔 놓고 쓰지 않으면 불편하실 텐데 잘만하다고. 일단은 차박 가능하십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다음 글 볼게요. 이마트 철거. 요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세계 쪽에서 전기료는 그래도 니네가 내라. 근데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점거비 플러스 전기세를 부담하는데 테슬라는 점거비는 안 받을 테니 전기세는 좀 부담해라. 근데 싫다고 해서 테슬라 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낼 테니 슈퍼차저로 바꾸자.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괜찮은데요. 근데 그거가 안 돼가지고 일단 철거하는 걸로 결정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모델 Y 롯데에서 전시한다는 거 보면 롯데랑은 좀 얘기가 잘 되고 있나 봐요. 좀 롯데로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글은 모델 3 영하 13도 실제 주행 가능 거리 측정 테스트. 베트남 얼짱님이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영하 13도에 곰탕집을 다녀오기로 결정을 하고 테스트 겸 다녀오셨다는. 얼마나 추운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죠. 서리가 앉아가지고 이 글 때문에 좀 걱정돼서 글자도 잘 안 써지는데 힘을 빡빡 줘야 겨우 써짐. 그러니까 그 손으로 문지르면 기스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납니다. 클리어층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럼 보면 기스가 이렇게 막 나 있는 게 보일 텐데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문지는 것도 기스가 나요. 그래서 출발하셨다는 거고 여기는 영하 7도라고 나오네요. 이 정도 날씨에 갔다 오셨는데 그 전비는 229W 정도. 저 마이너스 13도 인증하셨다고 썼는데 위쪽에. 위쪽에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영하 13도 인증하고. 인증하고. 뭘로 인증을 하셨다는 거죠? 인증이 안 됐네요. 내 체감 기온 영하 13도를 말씀. 사실 일단 차량에서 외부 기온 측정했을 때는 영하 7도로 되고요. 전비는 229W.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90% 충전해도 250km 정도밖에 못 탔다는 네. 내용이고요. 근데 전비가 229W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런 날씨에? 괜찮은 건데 일단은 주행 거리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400km 이상이잖아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50km 뭐 그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250km밖에 못 한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주행 속도에 되게 민감해요. 네. 겨울철은 특히나 더. 그러니까 100km로 가면 더 많이 타고 110km로 가면 뭐 한 4-50km 줄어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운 날씨에는 전비가 좀 떨어지고 주행 거리도 좀 더 보수적으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글은 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안내, 모델 Y 예상 가격,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 기사 정리 영상. 자세한 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모델 Y 예상 금액도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환율이 1280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서 미국 가격에서 곱하시면 얼추 이제 예상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 정도 금액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음 글은 자동사차 할 때 특히 알아야 할 게 있나요? 그냥 중립으로 하면 되죠. 그쵸? 중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와이퍼 작동 오프로 하는 거, 그다음에 사이드 접는 거, 도어 잠금 확인, 열쇠 잠김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롱롱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제가 오토 와이퍼를 쓰지 않아서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도 네. 물이 창문에 떨어지면 네. 움직이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쵸. 굳이 필요가 없을 텐데 중립이라고 하면 주행 상태가 아닐 거니까. 네네. 일단 오토 제 생각에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네, 와이퍼, 오프, 미러 접기, 충전구 안 열리도록 문 잠그고. 근데 중립으로 하면 충전구가 안 열리지 않나요? 그렇죠. 안 열릴 거예요. 네,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자동 세차는 차에 기스가 날 텐데 과감하게 자동 세차 돌리시나 봐요. 두 가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그 자동 세차 돌리고 1년에 한 번씩 광택을 낸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광택을 내신다는 거는 어쨌든 폴리싱이거든요. 그렇죠. 폴리싱을 하면 클리어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은 광택도 덜 내시는 게 좋고요. 드디어 왔네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되잖아요. 근데 이게 15일 이후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16일부터. 네, 그래서 16일 이후에 11만 7,000원이죠. 연납 할인 받아서 11만 8,100원 이렇게 써 있네요. 밑에. 8,100원. 자동차세 올랐나요? 이거 근데 작년 거겠죠? 네. 왜냐면 올해는 10%가 아니라 9.15%.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연납 할인이 1월 달은 빼고 계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연납 할인도 줄어서 아마 네. 12만 원 돈 나갈 것 같고요. 테슬라 주식으로 사이버 트럭 사기. 주식 수익권 인증해 주셨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금액 수익 2억 수익 났다고. 야. 평가 금액 총 3억이네요. 사이버 트럭이 아마 내년 말쯤 예상되네요. 올해 말쯤 미국에서 출시가 되면 우리나라는 한 1년 뒤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좀 되는 게 모델 Y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Y 생각 없었는데 업그레이드인데 하면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차가 그러니까 실용성이 더 좋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긴 했는데 올해 나올 것 중에서 플레이드 버전이 있거든요. 네. 모델 S 플레이드 버전. 예약은 가능하잖아요. 네. 올해 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올해 나오는 거 같고요. 모델 X 플레이드 얘기가 없어요. X 플레이드 있으면 사고 싶은데 충전구 때려서 열 때 따닥하고 열리시는 분 있나요? 이분이 영상을 첨부하셨다가 지우신 것 같아요. 왜 밑에 그렇죠? 댓글을 보시고 지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열었길래? 그러니까 아마도 톡하면 되는데. 톡하고 좀 기다려야 열리는데 한번 또 톡 치시다 보니까 그럼 나오려는 힘과 한번 쳐서 한번 치고 다시 나오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톡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이 톡만 누르시면 됩니다. 1월 6일 수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싫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